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정현백 장관님하고는 포옹까지 하고 우리 한솥밥 먹던 가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2017년에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하면서 10월 달에 워싱턴을 갔습니다. 그때에 IMF 아마 연차 총회였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무디스하고 S&P라고 있고요. 피치사는 영국에 있습니다만 이제 그 연례 행사에 맞춰서 그 간부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개사 중에서 뉴욕에 있는 두 개사는 직접 방문을 했고, 영국의 본사를 둔 피치사는 따로 만나서 세계 그 신용평가사의 최고 CEO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을 때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가 그 전에 있었고, 또 사드 이런 곳을 해서 정상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당시에 경제부총리하고 있던 제가 이 세 개사의 대표들을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무디스나 S&P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게 1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그 신용 등급을 낮추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가서 이렇게 우리 경제 브리핑하고 이제 서로 Q&A를 합니다만, 일체 그런 걸 하지 않고 그쪽 간부들 그 탑 CEO들하고 자유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또 나도 좀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쌍방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방적으로 가서 소극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좀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센 어조로 대한민국 경제는 건실하고 이제까지 위기가 아닌 적이 대한민국 경제에 없었는데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선 게 오늘의 대한민국이고 지금도 과정일 것이다 하면서 세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신용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 말에 그 CEO들이 많은 그 인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2017년 경제부총리 때 얘기를 할까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그때 그 남북한 간에 있었던 그 갈등 구조라든지 동북아의 그 갈등 구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국가 신용 등급 하락까지도 위협을 했던 상황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은 경제에 대한 지식, 이론, 경험, 그런 것들이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드는 걸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와 철학입니다.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고 새롭게 또는 맡고 있는 도전에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나 경제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정책을 펴도 신자유주의 철학을 갖고 펴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와 정책의 성과가 나오게 되고 또는 왜곡되게 마련입니다. 경제가 이럴진데 외교와 남북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마침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외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외교 얘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교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외교의 원칙, 철학, 가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축적이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외교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기후변화 대응, 또 감염병과 같은 인류 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로 추구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사 만나서 가치 동맹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거 가지고 논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의 가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해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지나 또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교전하고 있는 국가의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암시를 할 수 있으며, 또 균형이 중요한 외교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칙과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 가지고 외교가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남북 문제는 어떨까요?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 또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평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자 기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핵 무장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오늘 핵 확산 억제에 대한 공동 성명이 일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고 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핵 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또 립서비스로 포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 방위 조약에 맺혀져 있고 더군다나 이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떤 비상한 사태를 상정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쟁이 나거나 갈등이 생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했던 남북관계 원칙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도 만났고, 우리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 성명서를 보니까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그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두 정상은 그동안 해왔던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appreciated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정상은 continue close consultation, 앞으로 더 협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미시간 주지사도 만나고 하면서 우리 IR이나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업체 얘기도 민원을 좀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정상회담에서 이 적어도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확실한 진전된 해결책을 기대했는데, 경제는 들러리였고, 세계는 지금 이 어려운 국제 상황에 있어서 각자 도생을 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의 논리에, 진영의 틀에 갇혀가지고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또 지금과 같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국익 만찬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지
국빈 만찬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지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적인 리스크, 경제 위기,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와 같은 것들의 근저에는 리더십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 또는 남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경제 문제 포함해가지고 이와 같은 리더십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나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 속에서의 리더십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근본적 원인은 리더십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바로 전날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 선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포함해가지고 립서비스와 과대한 포장이 있을 뿐이지 정말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원칙과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5년 전 우리 4.27 판문점 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어떠면은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 선언이 더욱 뜻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 간의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철학, 가치, 외교에 있어서의 원칙, 경제 운영, 국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생각과 또 나름대로 우리 자체 성찰과 하는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 면이 넓은 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전력의 반 가까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85%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접경지대인 경기도가 오늘 4.27 판문점 5주기, 선언 5주기를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그맣게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다음 달부터 하는 저희가 DMZ 오픈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주제를 평화와 생태로 잡았습니다. 또 시작해서 이와 같은 4.27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 철학이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고 또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5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한숨만 먹었던 많은 분들 보면서 반가운 마음에 또 기쁜 마음에 또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그 같은 다짐과 취지를 다짐하는 오늘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